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정석하 18장 그 네 번째 단원, 18장의 원의 방정식인데요. 네 번째 단원 자치 문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치 문제는 사실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자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점 P를 x, y라 둬가지고 그 x, y에 관한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8-10번을 보면 A점이 있습니다. 점 A가 있고 이런 조건들은 밑줄 걷는 게 좋아요. 그 원이 있는데 이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자치를 구하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Q의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 점을 X, Y로 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P점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P점은 단지 자치가 아니라 원 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 P를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x, y는 이미 썼으니까 x, 가 아닌 a, b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대1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서 x는 하고 y는 하고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점 P의 좌표는 a, b로 두고요. 왜 그렇게 두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는 x, y라고 둬야 되는데 왜 x, y로 두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원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이 2인, 3인 그런 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설한 밑줄 그어볼까요? x는 하고 ab에 관한 식, y는 하고 ab에 관한 식으로 x, y는 자친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a, b를 소구해서 x, y 관계식을 구하면 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밑에 그 풀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점 P를 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a, b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에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4는 0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점 Q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 Q의 좌표를 x, y라 두는데 Q는 AP의 1대2 내분점이에요. 내분점의 공식에 의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하고 1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20, 그 다음에 y는 하고 1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 b 플러스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x는 y는 구했는데요. 반대로 이것을 a는 b는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x-20, b는 3y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y에 관한 식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xy는 점 Q의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6은 0이 되겠고요.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비슷한 문제가 이제 유제에 나오는데요. 18-16번을 보면 점 2,1과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위에서는 P가 되는 거죠. P. 그러면 이제 A, B라고 쓸 수 있는 거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선분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있는 선분의 중점의 자치라고 했으니까 이 중점을 뭐라고 두는 거냐면 Q점이라고 x, y로 둬야 된다. 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P점과 2분의 1 점을 연결하는 중점을 x, y로 뒀기 때문에 x는 y는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요 여백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중점이기 때문에 자, x는 2분의 2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양변에 a를 곱한 다음에 2를 이항하면 a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y는 이에요. y는 중점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에 1 곱한 다음에 2를 이항하니까 b는 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대입해서 x에 관한 식을 나타내면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두고요.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어떤 점,
즉 점P는 뭐 원점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풀이 과정 답을 쓸 때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중심이 1,0이고요. 중심이 1,0이고 그 다음에 원점 5를 지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뭐냐면 중심이 1,0이니까 x의 x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중심이 1,0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하고 아래 제곱으로 써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다고 했으니까 0,0을 대입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0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r이 얼마냐면 a의 제곱이 1이 돼요. 이렇게 요까지 조건에서 원의 방정식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예제와 앞에 있는 유제 16번과 동일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니까 이 점 P점은 A, B로 놔야 된다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 OP를 OP의 중점의 자치 그러니까 요거는 Q점이라고 한다면 중점을 Q점이라 한다면 이 Q점은 X, Y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X는 Y는 하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P점은 A, B인데 이게 원 위를 움직이다 보니까 X에다 A, Y에다 B를 대입하면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A, B에 관한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고프리바 과정은 해설을 보면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이제 요 여백에다 적기 좀 좁아서 한번 여백에다 적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 요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런데 P점이 이 원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다면 이거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해주고 나서 x에다 a, y에다 b를 대입하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1. 자, 이런 이제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이 편의상 1번이라고 하면 자, 1번을 나중에 1번에 대입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Q점을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선분 OP의 중점의 자치, 중점. 그러니까 Q점은 한번 적어볼까요? 선분 OP의 중점을 Q라고 하고 X, Y라 하면 여러분들은 라면 적어보세요. 그러면 X는 하고 Y는 하고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자, X의 값은 2분의 OP라고 했으니까 원점이니까 2분의 A가 되겠고 Y 값은 2분의 B가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따라서 A 값은 2X, B의 값은 2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값을 지금 A는 B는 하고 구했잖아요. 요 값을 1번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의 대입. 예, 대입. 그러면 A, B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2x-1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이퀄 1. 자, 그런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x의 제곱의 개수와 y의 제곱의 개수는 둘 다 1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는 거예요. 2의 제곱은 4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꼴이 되냐면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분의 1이라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죠. 점 P는 원점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점 P라는 것은 A, B잖아요. 다시 말해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A, B가 0이 아니면 X, Y도 당연히 0이 아니잖아요. 이므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X하고 Y는 뭐냐면 점 Q의 X좌표, Y좌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원점은 제외한다. 아니면 X는 0도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8-11번을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별표를 좀 두 개를 해두고요. 이렇게.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지 한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두 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골이에요. 그러니까 mx-y 플러스 2m-2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mi 마이너스 4m-6은 0이 됐어요. 됐죠? 그때 요거 m은 실수라는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실수에는 0도 포함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식을 변형해서 약간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m 값은 m으로 묶어주면 자 m 하고요 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equal y 플러스 2 그러면 m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m은 뭐 분해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나누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나누는 수는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0이 아니다는 조건에 의해서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단 x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자 x m으로 먼저 묶어볼까요? m y 마이너스 4 이퀄 하고요 6 마이너스 x로 돼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눠주고 싶어요. m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m은 자 y-4분의 6-x인데 조건은 y는 4가 아니다. 이해되죠? 이걸 이제 먼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m이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별표를 해놔야 되겠죠? 실수이다라는 조건.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두 직선의 교점이래요. 이건 좀 특이하죠. 왜냐면 한 정점을 지나는 건 맞잖아요. 앞에서 이 정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점은 6, 4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는 현재 모르고 있는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죠? 기울기 m 값에 따라서 막 돌고 있을 텐데 그 자취를 교점의 자취를 어떻게 구하냐? 이런 문제는 두 개의 직선이 아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여기 규칙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왠지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고 풀어도 돼요. 실제 자 여기 정점까지는 알겠죠? 정점, B점도 구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개를 직선의 그 표준형 y는 꼴로 표현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면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구해도 되겠고 x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개수 곱의 합이 0이다 라는 걸 이용해도 돼요.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수직이라는 거야 한번 별표를 해볼까요? 수직. 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직이라고 된다면 여러분 이때는 그 그림을 이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원주각과 중심각 이걸 꼭 써주세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요. 사이관계 어떤 각이 있느냐면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두 직선이 만나는 게 바로 원주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2배니까 90도니까 중심각은 180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두 개의 정점 A점과 B점은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나요? 그럼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점은 지름이 선분의 AB인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이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죠. 일단 원의 중심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A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 AB니까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자취의 방정식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실수 조건이 있었잖아요. m의 값에서 실수 조건.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m이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수를 포함하는데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돼요. 그죠?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y는 4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4는 절대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제외한다.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은 뭐냐면 왜 별표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생각해 볼 때 m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럴 때 이걸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느냐. 이 그림에 별표 3개를 해두고요. 자, 여기서 이제 y는 하고 나타냈을 때 이 기울기가 m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뭔가의 교점은 5,5입니다. 그죠? 원점을 지나고요. 그럼 이거보다 작다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서 교점이 생깁니다. 생겨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둘 것이냐? 어디까지 둘 것이냐? 자, 작다라는 것은 y축의 평행한 선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뻥 뚫린 겁니다. 이해되나요?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기울기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림상에 표현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인데, 자, 2일 때를 딱 그어요. 그러면 5,5를 지나죠, 원에서. 그거보다 계속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2는 정점이니까 이 점은 반드시 지나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점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 돌 것이냐? 이 y축의 평행 인직선까지 도는데 단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으므로 끝점이 뻥 뚫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8-18번을 볼게요. 자, 이번엔 K가 실수입니다. 근데 비슷한 문제죠.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해두고요. K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두 직선이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문제가. 그러면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인데요. 이것도 왠지 두 직선이 지금 정점을 지나는 직선 꼴인데 교점의 자취? 두 직선이 왠지 수직으로 만날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실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풀이 과정은 꼭 그림을 참고해서 꼭 풀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뭘 쓸 수 있냐면 첫 번째에서 K는 하고요. K는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x-2분의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K는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y분의 x 플러스 2로 밖에 쓸 수 없는데 그냥 쓰면 안 돼요.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즉 2,0은 반드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죠. 첫 번째는 정점을 어느 점을 지나느냐면 2,0을 정점으로 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마이너스 2,0을 정점으로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두 직선이 그 교점의 자취를 구하라는데 마찬가지죠. x의 개수, 얘를 이제 x, y, 이걸 y는 꼴로 바꿔서 기울기에 곱을 해도 되고요. 자,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써버리냐면, 자, kx 플러스 y 마이너스 2k 이퀄 0 하나 됐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y 마이너스 2 이퀄 0이잖아요. 자, 그러면 x의 개수의 곱, 즉 마이너스 k, y의 개수의 곱 플러스 k, 이 두 개의 곱이 얼마예요? 합이 0이죠. 따라서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만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풀이는 어때요? 위에 예제랑 풀이 과정이 똑같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이해됐나요?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이 정점을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두 개의 정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니까 여러분 중심은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심은 원점이네. 원점 0,0 그죠?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 2분의 1이니까 자, 반지름까지만 구해보고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반지름은 보통 R이라고 쓰는데 2분의 1 AB잖아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하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2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0 0이니까 플러스 0 해서 그러면 2가 되겠네요. 2.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자, 요 아래도 한번 써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4.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아까 2,0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필수 예제 18-12번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먼저 여러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별표를 3개 해두고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적어주세요. 밑에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폴로니우스 원. 아폴로니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한 두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점피가 2대 1로 내분 외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2대 1 점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AP 대 BP가 2대 1인 거예요. 자, 이거는 내분이어도 되고 외분이어도 상관없어요. and 외분. 그죠? 내분 외분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면서 움직일 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점피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잘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 길이가 2대 1이다 라고 풀면 되는데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점들을 A점과 B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돼요. 근데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2대 1 내분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선 AB를 X축, 그 다음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원점으로 두기 위해서 A를 A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A,0, B점의 좌표를 A,0, 그리고 A 값은 미지수니까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도 되겠죠. 라고 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이건 이제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AP는 2BP가 되겠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왜 제곱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는 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AP의 제곱은 4BP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점과 P점 사이의 거리 X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제 적어 놓으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이 거리를 이용하는구나. 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항해서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이 2a, 0. 자, 2a, 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a. 그러니까 2a니까 y축이 접하겠죠. 인 원이 되더라.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왼쪽 점,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 되겠고요. 외분하는 점이 오른쪽 점이 됩니다.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 되는데 이 원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예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문제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볼까요? 각 PAB가 최대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별표를 해두고요. PAB인데 PAC죠. 정확하게는 그죠? 요각이니까 PAC잖아요. 그러면 P점이 어디 있을 때 최대일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P점이 만약에
그러면 지름의 끝점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게는 원이기 때문에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더 작아져요. 그죠? 이해됐죠? 결국에는 P점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은다면 P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요 지울게요. P점은 그렇죠. 접점이어야 됩니다. 접점. A에서 원의 근 접점이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점의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AP가 원에 접할 때 각이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여러분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무조건 뭘 이용해요? 삼각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삼각비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삼각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요. 이렇게 요 점이 A입니다. 그리고 직각이겠고요. P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점이 됩니다. 그럼 길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길이는 첫 번째 AC가 4A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 PC가 반지름이니까 2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빗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 때 우리는 뭘 이용했었죠? 그렇죠. 이거 사인을 이용했었죠. 세타.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는 삼각비 사인 세타는 4a분의 2a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타는 몇 도입니까? 30도입니다. 요 삼각비입니다. 요 삼각비. 자, 요 삼각비를 생각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도 좀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19번까지만 하고 연습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정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죠? 2대1로 내분하는 점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아예 정점이 이렇게 좌표로 주어지면 너무 쉬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2대1로 거리의 비가 2대1로 내분하는 점 P점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점 P의 자치가 직선 A에 접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같으면 접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는 게 좀 편하니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면 이제 이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냐면 19번이었죠. 19번. 자, 19번을 볼게요. 여기 있네요. 19번. 그러니까 정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너무 쉽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9번은 양변을 제곱해서 P의 제곱은 4P의 제곱이라고 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다면 이렇게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의 점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6을 0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절대값 플러스 6은 10이 되니까 플러스 1 대 마이너스 1 대 계산하면 C는 4 또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인데요. 여러분 A점과 B점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A점과 B점을 선분 AB를 밑변이라 둔다면 뭐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되냐면 높이에요. 그러면 PH가 높이잖아요. 근데 PH 원에서는 반지름일 때, 그러니까 P점의 위치가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그죠? 요 위치에 있을 때 높이가 당연히 제일 크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때의 높이라는 것은 반지름과 또 같으니까 그 값은 2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